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에서 오늘 은평구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과정으로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 하면서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서울시 등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진짜 슬픈 소식들이 오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겹고 슬프고 안타깝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피해자가 고소 전에 서울시에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호 조치는커녕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시장이 그냥 실수로 그랬겠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살짝 닿았겠지. 심지어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장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호자 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비서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야. 시장이 힘들 때 좀 이렇게 보듬어도 주고 이런 게 비서가 하는 일이야. 이런 정말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서울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묵살한 사람들 누구냐? 왜 묵살했냐? 도대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는 어떤 분위기였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 피해자는 부서 변경까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승인이 없이는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이 승인을 해야지 당신이 부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저는 서울시장 비서 못하겠어요. 부서 변경 해주세요. 라고 이 공무원이 요청을 했는데 시장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묵살했다는 겁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뭔가 억압의 냄새가 나죠. 비서직 수행 경위는 더 놀랍습니다. 이 비서가 박원순의 비서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서울시청은 아니었다.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중에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아서 면접을 보고 직방으로 박원순의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다. 4년 동안.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피해자는 박원순의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도 없다. 근데 전혀 생뚱맞은 데서 공무원 일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착출돼서 박원순의 비서로 갖다 앉혀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요,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 20대 여자를 뽑아다가 박원순 옆에 붙여 앉혔냐? 그때부터 박원순의 성추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의심을 합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어떤 여 직원을 보게 됩니다. 여자 공무원을 보게 됩니다. 저 괜찮은데?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표를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여기 명찰을 달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박원순 스타일이었던 여자를 발견한 박원순은 그 사람의 명찰을 보고 오케이, 어느 기관에 두고 내가 얘를 비서로 삼아야 되겠다. 내 성놀이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비서로 땡기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은 서울시청 공무원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뜬금없이 갑자기 박원순의 비서로 꽂혀지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성노리개가 되었다. 박원순이 직접 찍었냐? 아니면은 박원순이 좀 이쁘게 생긴 어떤 자기 스타일을 말해주고 이런 사람을 비서로 데려와 라고 했고 누군가가 갖다 바쳤냐? 박원순한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 중에 뭔가 하나일 겁니다. 이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멀쩡한 다른 기관에도 근무하던 사람을 착취해서 박원순의 비서로 꽂았는가? 이거는 정말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최근에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팩트체크를 안 돼서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돌고 있는 찌라시에 의하면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장들 중에서 박원순처럼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각 지방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쭉 해갖고 각 비서들에게 누군가가 연락을 했다고 해요. 혹시 너 그런 일 당한 적 있냐?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모으고 있다. 이 정보를 모으고 있다.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박원순은 정말 박원순의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줘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그 비서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피해자는 다른 데 가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까지 말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네, 율티비님이 후궁 간택하러 다녔지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조선시대 왕이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얘 누구야? 괜찮네. 얘 앞으로 얘가 날 모셨으면 좋겠어. 똑같은 짓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 박원순만 그랬을까? 여러분, 오고돈도 그랬어요. 안희정도 그랬어요. 안희정, 오고돈, 박원순. 다른 데는 안 그랬을까요? 다른 정치인들은 안 그럴까요? 정말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다른 비서들의 많은 미투를 촉구합니다. 내가 당했다 하는 사람들 다들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참에 한번 성추행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한번 털어보자.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그 이후에도 지속됐다. 정말 끈질깁니다.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침실까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서울시장이고 침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오해 살까 싶어서라도 침실에는 여직원을 안 부를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남자 시장의 침실에 젊은 여비서 혼자 불러 제꼈다. 이것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네, 오로라님. 삼천궁이 현실에도 있는가 봅니다. 네, 있어 보입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박원순 사건을 잘 정리를 해야 또 다른 미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차 피해 가하고 이렇게 되면요. 지금 수많은 전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아니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정치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지금 이 박원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잘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이 용기를 낼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치인들 중에서 쫄리는 정치인과 당당한 정치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한 정치인은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수원시장이 됐든 뭐 어느 도지사가 됐든 야 박원순 이 성추행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민낯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까보자. 여러분 비서들 수많은 정치인을 모셨던 여자분들 미투하십시다. 한번 까보자. 그리고 이번에 털린 정치인들은 다들 정계 은퇴를 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들만 남기자.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 박원순 사건은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실까지 불렀다. 정말 제가 딸이 하나 아들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제 딸이 지금 7살인데 제 딸이 나중에 커서 박원순 같이 생긴 사람 뭐 생긴 거로 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이 60대 70대 다 돼가는 60대 노인이 20대 제 딸을 자기 침실에 불러갖고 끌어안고 성추행을 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비서가 내 딸이었다, 내 누나였다, 내 여자친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열이 안 받나? 정말 놀라운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둘이 셀카를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야 나랑 같이 셀카 찍자. 아니 비서랑 서울시장이랑 왜 셀카를 찍어? 왜 침실에 여자를 불러?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자체가. 네, 율티비님 남자건 여자건 비서건 뭐건 지 침실에 사람 부르면 매너가 없는 거죠. 매너가 없는 거죠. 그냥 매너가 제로인 거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매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성추행을 하기 위해서 둘만이 있는 장소로 밀실로 부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원순이 밀실로 부른 거다. 마음껏 끌어안고 성추행을 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셀카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랑 바싹 붙고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있었나 보죠. 피해자의 무릎에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고. 정말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토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께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이 20대 젊은 여자의 무릎에다 대고 호해주겠다고 하면서 호해줄게 하면서 가서 입술을 접촉했다. 뽀뽀를 했다. 70대 노인이 20대 여자 무릎에 뽀뽀를 했다. 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애교라고 생각했나요? 야 정말 토 나오지 않습니까? 집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고 했다. 안아줘. 20대 여자한테 20대 비서한테 나 좀 안아줘. 정말 끔찍합니다.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완전 변태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거? 이런 사람을 실드 치고 앉아있어요 지금. 수많은 좌익들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나 이 사람들은. 자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 단체들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 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체들은 다음 주 중에도 또 기자회견을 개최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다음 주 중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경찰들
좌파 정부라고 해서 좌파 눈치 보다가 정권 교체되면 본인들도 목이 간당간당해지겠죠. 똑바로 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박원순 유가족들은 오늘 이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일말의 거짓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박원순 유가족들, 박원순의 측근들, 난 이거 인정 못해. 이거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달라.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수사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오늘 이 기자회견의 내용들이 전부 다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디 한번 끝까지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맞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면 맞고소를 해라. 무고죄로 고소를 해라. 만약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다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